밝혀지는 치매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충격적인 이야기. 챕터 1 믿을 수 없는 발견. 여러분, 저는 지금 떨리는 손으로 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30년 동안 저를 괴롭혔던 시어머니. 그분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되었거든요. 홈캠 한 장면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게 뭐야? 스마트폰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한 달 전에 설치한 홈캠 앱에서 알림이 계속 울리고 있었거든요. 사실 홈캠을 설치한 이유가 있었어요. 어머니가 혼자 계실 때 뭔가 있으면 어쩌지? 시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은 후 제가 장을 보러 나간 사이에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잊어버리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서 급하게 홈캠을 주문했죠. 어머니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반대하셨어요. 감시받는 것 같다고 하시면서요. 하지만 화재 위험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설득했죠. 며칠 전부터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시어머니를 학대한다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요. 혹시 며느리가 어머니한테 이상한 짓을 하는 거 아니야? 요즘 치매 어르신들 학대하는 며느리들 뉴스에 나오던데. 동네 사람들의 수근거림이 귀에 들려왔어요. 처음엔 화가 났어요. 30년 동안 참고 또 참으며 살아온 제가 도대체 뭘 잘못했다는 건지 궁금했거든요. 홈캠이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저는 당당했습니다. 뭐든 확인해 보라고 했죠. 홈캠 영상을 보면 진실을 알 수 있을 테니까요. 앱을 열자 익숙한 우리 집 거실이 보였어요.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계시고 그때였어요.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지기 시작한 건요. 아니 이게 무슨... 제 눈을 의심했어요. 화면 속에서 시어머니는 혼자 중얼거리며 뭔가를 찾고 계셨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는 비틀거리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조심하세요. 화면 속 제가 급하게 달려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시어머니를 부축하며 안전하게 앉혀드리는 제 모습. 그런데 이상했어요. 분명히 그날 시어머니는 저에게 화를 내셨거든요. 너 때문에 넘어질 뻔했잖아.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밀었어. 그렇게 소리치셨던 기억이 생생한데 홈캠에는 전혀 다른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저는 그저 어머니가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드리고 있을 뿐이었죠. 손이 떨렸어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30년 동안 제가 겪어온 일들이 혹시 제가 알고 있던 것과 다른 건 아닐까요? 처음부터 다시 봐야겠어. 스마트폰 화면을 터치하며 영상을 처음부터 재생했어요. 그 순간부터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챕터 2 30년간의 지옥과 숨겨진 상처. 30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2살, 꽃다운 나이에 결혼한 저에게 시어머니는 그야말로 악몽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분에게도 숨겨진 상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가 며느리 맞아? 이런 것도 못해? 첫 설날이었어요.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음식을 준비했는데도 시어머니의 잔소리는 끝이 없었죠. 국간이 이게 뭐야? 김치는 또 왜 이렇게 싱거워? 우리 아들이 뭘 잘못했길래 이런 며느리를 얻었을까? 그때는 몰랐어요. 시어머니가 25에 남편을 잃고 홀로 아들을 키우느라 얼마나 힘드셨는지를요. 나중에 시아버지 제사 때 들은 이야기지만 시어머니는 젊은 나이에 청상과부가 되셨대요.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시집에서 며느리 취급도 제대로 못 받으셨어. 어느 날 남편이 술을 마시고 중얼거린 말이었어요. 시어머니도 시집살이를 했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죠. 시어머니의 시집살이는 저보다 훨씬 혹독했대요.
1970년대 전라도 시골의 대가족 집안에 시집 오신 거였거든요. 시할아버지, 시할머니, 시숙, 시누이들 무려 11명이 사는 집에서 막내 며느리로 사셨던 거죠. 밥은 마지막에 먹고 잠은 제일 늦게 자고 일은 제일 먼저 해야 했어. 이웃 할머니가 들려주신 이야기였어요. 시어머니는 새벽 4시에 일어나 밥을 짓고 밤 12시가 넘어서야 잠자리에 들 수 있었대요. 빨래, 청소, 농사일, 육아. 안 해본 일이 없었지. 그런데 시할머니가 얼마나 까칠하셨는지 몰라. 국간이 싱겁다, 밥이 서리겄다, 빨래가 덜 됐다.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어. 이 말들. 시어머니가 저에게 하시던 말과 똑같네요. 시어머니는 본인이 들었던 잔소리를 그대로 저에게 하고 계셨던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였어요. 25에 홀로 된 시어머니에게 시집 식구들은 차가웠대요. 아들 하나 달랑 낳고 남편 죽이고 복도 없어. 재혼해서 나가든지 아들 두고 나가든지 해. 시댁 식구들이 시어머니를 내쫓으려 했다는 거예요. 그때 시어머니가 얼마나 절망적이셨을까요? 갓난아기를 안고 갈 곳도 없었을 텐데. 우리 아들만은 절대 뺏기면 안 돼. 그 말을 입버릇처럼 하셨대요. 아들이 시어머니에게는 생존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거죠. 아들만 잘 키우면 버틸 수 있고 아들만 성공하면 지금까지의 고생이 보상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며느리한테 아들 뺏기면 어쩌지? 그런 불안감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더 혹독하게 대하셨던 건 아닐까요? 아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려는 며느리가 두려웠던 거죠. 여보, 어머니가 너무 심하신 것 같아. 남편에게 하소연했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말뿐이었어요. 엄마가 원래 그래. 내가 참아. 엄마가 나 하나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남편도 어머니의 희생을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편을 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결혼 3년 차 첫 아이를 임신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임신했다고 게으름 피우면 안 돼. 우리 때는 애 베고 바칠도 했어. 입덧으로 토하는 저를 보며 시어머니는 혀를 끌끌 차셨어요. 아마 본인의 임신 시절을 떠올리셨을 거예요.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상황에서 혼자 견뎠던 그 시절을요. 애 낳고도 이런 식이면 어쩌려고? 우리 아들이 고생만 하겠네. 아이가 태어나자 더 심해졌어요. 제가 아이와 너무 친밀해지는 게 싫으셨던 것 같아요. 손자까지 저에게 빼앗길까 봐 불안하셨던 거죠. 모유만 고집하면 애가 제대로 클까? 할머니가 분유 타줄게. 밤새 아이를 돌보느라 지친 제게는 위로 한마디 없었어요. 오히려 아이가 울면 제 탓이었죠. 내가 제대로 못 키우니까 애가 우는 거야. 할머니가 키워야겠어. 지금 생각해보니 시어머니도 외로우셨을 거예요. 아들이 결혼하고 나니까 정말 혼자가 된 거잖아요. 30년간 아들만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갑자기 며느리와 손자가 생기니까 소외감을 느끼셨을 거예요. 아이들 앞에서도 서슴없이 저를 깎아내리셨어요. 우리 손자가 공부를 잘하는 건 우리 핏줄이라서야. 엄마 쪽 머리는 별로더라. 큰 아들이 초등학교 6학년이 되었을 때였어요. 엄마, 할머니가 왜 엄마한테만 그래? 아이의 순진한 질문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웃으며 대답했죠. 할머니는 엄마를 사랑해서 그러시는 거야. 엄마가 더 잘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야.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아이들만큼은 가족 간의 갈등에 휘말리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밤에 혼자 눈물을 훔치는 날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때로는 차라리 죽었으면이라는 생각까지 들었죠.
하지만 아이들 얼굴을 보면 다시 힘이 났어요. 그렇게 30년을 버텼어요. 시어머니의 차가운 시선과 날선 말들을 견디며 오직 아들과 손자들만 바라보고 살아오신 그분의 외로움도 모른 채 말이에요. 챕터 3 변화의 시작과 홈캠의 비밀. 치매요. 의사의 진단을 듣는 순간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시어머니가 70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긴 했었거든요. 네, 초기 치매 증상이 보입니다. 가족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해요. 병원 복도에서 남편과 함께 의사의 설명을 듣고 있었어요. 옆에서 남편이 한숨을 쉬었죠. 이제 어쩌지? 엄마 혼자 두면 위험하잖아.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복잡했어요. 30년 동안 저를 괴롭혔던 그분이 이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된 거잖아요. 이제 좀 편해지겠다라는 생각이 스쳤던 것도 사실이에요. 더 이상 날선 말씀을 듣지 않아도 되고 눈치 보며 살지 않아도 되고.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든 제 자신이 너무 이기적으로 느껴졌어요. 여보, 우리가 모셔야겠어. 남편에게 말했어요. 사실 선택의 여지가 있었어요. 요양원에 모실 수도 있었고 다른 형제들과 번갈아 가며 모실 수도 있었거든요. 정말? 네가 그럴 수 있겠어? 남편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30년간 시어머니께 고생한 제가 직접 모시겠다고 하니 의외였을 거예요. 네, 할 수 있어요. 처음 몇 달은 조용했어요. 시어머니는 예전보다 말씀이 적어지셨고 가끔 제 이름을 헷갈려 하시기도 했죠. 미선아, 밥 먹었니? 제 이름은 은정인데 돌아가신 시할머니 이름으로 부르시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차라리 편했어요. 예전처럼 날카로운 지적이나 비난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제가 장을 보러 나간 사이에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잊어버리신 거예요. 어머니, 가스가 켜져 있어요. 다행히 큰 사고는 없었지만 정말 아찔했어요. 그날 밤 남편과 상의했죠. 홈캠을 설치해야겠어요. 홈캠? 그게 뭐야? 요즘 나온 거예요. 스마트폰으로 집 안을 볼 수 있는 카메라요. 혹시라도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바로 알 수 있어요. 남편도 찬성했어요. 시어머니의 안전이 가장 중요했거든요. 어머니 안전을 위해서 카메라를 하나 설치할게요. 처음에는 반대하셨어요. 왜 나를 감시하려고 해? 내가 도둑이야? 그게 아니라 혹시 위험한 일이 생겼을 때 바로 도와드리려고요. 요즘 혼자 계실 때 가스레인지 끄는 걸 자주 잊으시잖아요. 설득 끝에 거실 한쪽에 작은 홈캠을 설치했어요.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와이파이만 연결하면 스마트폰 앱으로 실시간 영상을 볼 수 있었거든요. 신기하네. 이 작은 게 정말 다 보여? 시어머니도 처음엔 신기해 하셨어요. 스마트폰을 들고 화면을 보여드리니까 재미있어 하시기도 했고요. 어머니 모습이 여기 나와요. 손 흔들어 보세요. 어머, 정말 나오네. 그때만 해도 홈캠이 제 인생을 바꿀 줄은 몰랐어요. 단순히 시어머니의 안전을 위한 장치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어디 가세요? 새벽 3시에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는 시어머니를 발견했어요. 홈캠 알림을 받고 급하게 달려온 거였죠. 집에 가야 해. 우리 엄마가 기다려. 이미 돌아가신 시할머니를 찾으시는 거였어요. 그날부터 밤잠을 설치게 되었죠. 홈캠 알림이 계속 울렸거든요. 은정아, 우리 며느리가 약을 바꿔치기 한다. 어느 날 갑자기 저를 의심하기 시작하셨어요. 제가 약을 바꿔치기 한다고 음식에 이상한 걸 넣는다고 말씀하셨죠.
어머니, 그런 일은 없어요.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없었어요. 오히려 의심의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시며 중얼거리셨죠. 며느리를 믿으면 안 돼. 우리를 해치려고 해. 그때부터였어요. 동네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게 요즘 치매 어르신 학대하는 며느리들 많다더라. 우리 동네에도 그런 일이. 홈캠을 설치한 게 오히려 화근이 된 것 같았어요. 하지만 곧 깨달았죠. 그 홈캠이 제게 가장 큰 선물을 줄 거라는 걸요. 챕터 4 진실의 순간 마이너스 홈캠이 보여준 것.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홈캠 영상을 보며 저는 계속 중얼거렸어요. 화면 속에서 펼쳐지는 장면들이 제가 기억하는 것과 완전히 달랐거든요. 3월 15일 오후 2시경의 영상이었어요.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혼자 중얼거리고 계셨죠. 며느리가 내 약을 바꿨어. 분명히 바꿨어. 그러시더니 약통을 들고 부엌으로 가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빨래를 널고 있었는데 홈캠 알림을 받고 급하게 들어왔어요. 어머니, 뭐 하세요? 이 약이 내 약이 맞아? 색깔이 달라졌어. 어머니, 같은 약이에요. 제가 병원에서 받아온 거예요. 화면 속에서 저는 시어머니께 차근차근 설명드리고 있었어요. 약통에 적힌 이름을 보여드리며 언제 받아온 건지까지 말씀드렸죠. 심지어 약국 영수증까지 꺼내서 보여드렸어요. 봐요, 어머니. 여기 어머니 성함도 적혀 있고 날짜도 어제예요. 그래? 그럼 내가 잘못 본 건가? 네, 가끔 그럴 수 있어요. 괜찮아요. 화면 속 제 모습은 정말 인내심 있게 설명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셨어요. 며느리가 내 약을 바꿨어. 내가 직접 봤어. 당시 저는 억울해서 울었어요. 남편도 저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봤고요. 하지만 홈캠에는 제가 정성스럽게 설명드리는 모습만 찍혀 있었어요. 다음 영상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3월 20일 시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신 날이었죠. 응? 여기가 어디지? 화면 속에서 시어머니가 갑자기 혼란스러워 하시더니 일어나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균형을 잃고 소파 옆으로 넘어지신 거예요. 으악.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홈캠 알림과 함께 소리를 듣고 급하게 달려갔죠. 어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시어머니를 부축해서 일으켜 세우고 다친 곳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어요. 어디 아프세요? 머리는 안 부딪히셨어요? 괜찮아, 괜찮아. 그냥 어지러워서. 잠깐만요, 혈압부터 재볼게요. 제가 혈압기를 가져와서 시어머니의 혈압을 재고 물도 가져다 드리는 모습까지. 그런데 그날 시어머니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밀었지? 내가 다 봤어. 그때 저는 너무 억울해서 소리쳤어요. 어머니, 제가 언제 밀었어요? 제가 도와드린 거예요.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심지어 남편까지도 제가 실수로라도 어머니를 밀었을 거라고 생각했죠. 실수로 건드렸을 수도 있잖아.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영상을 계속 보면서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4월 5일 영상에서는 더 충격적인 장면이 나왔거든요. 시어머니가 혼자서 약을 변기에 버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 약은 가짜야. 며느리가 바꾼 거야. 그러시더니 하나하나 변기에 버리셨어요. 저는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죠. 다음 날 약이 없어진 걸 발견하고 급하게 병원에 가서 새로 처방 받아왔고요. 어머니, 약이 없어요. 새로 받아왔어요. 네가 숨겼잖아. 이제 와서 새 약이라고?
그때 시어머니는 제가 약을 숨겼다가 새 약인 척 가져왔다고 생각하신 거였어요. 하지만 홈캠에는 시어머니가 직접 약을 버리시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가장 충격적인 건 다음 영상이었어요. 시어머니가 혼자서 중얼거리시는 장면이었는데, 우리 아들, 며느리한테 뺏기면 안 돼. 절대 안 돼. 내가 죽으면 아들은 어떻게 되지? 며느리가 아들을 데리고 어디로 갈까? 아들아, 엄마 버리지 마. 엄마는 너밖에 없어. 혼자 앉아서 30분 넘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아, 어머니가 정말 외로우셨구나. 아들을 잃을까 봐 그렇게 두려워하셨구나. 눈물이 흘렀어요. 30년 동안 제가 견뎌온 모든 것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혹시 예전부터 조금씩 증상이 있었던 건 아닐까? 제가 모르는 사이에 시어머니도 혼란스러워하고 계셨던 건 아닐까? 더 중요한 건 시어머니의 모든 행동이 아들에 대한 사랑에서 나온 거였다는 걸 깨달았어요. 잘못된 방식이었지만 그분 나름대로는 아들을 지키려고 했던 거였죠. 가슴이 아팠어요. 동시에 안도감도 들었고요. 마침내 제 결백이 증명된 거니까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시어머니를 이해하게 되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요. 챕터 5용서와 이해, 그리고 진정한 가족. 소문 들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동네 아주머니가 찾아와 사과했어요. 홈캠 영상 일부를 보여준 후 저를 의심했던 사람들이 하나둘 사과하러 왔죠. 괜찮아요. 오해할 만했어요. 정말 괜찮았어요. 오히려 시원했죠. 30년 동안 억울했던 마음이 한 번에 풀리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더 중요한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날 밤 시어머니 방에 들어가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치매 약 때문에 깊이 잠들어 계시는 어머니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죠. 어머니도 힘드셨겠구나. 홈캠 영상에서 본 시어머니의 독백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우리 아들, 며느리한테 뺏기면 안 돼. 25세 남편을 잃고 혹독한 시집살이를 견디며 오직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오신 분. 그분에게 아들은 전부였을 거예요. 생존의 이유이자 희망이었겠죠. 아들을 독차지하려는 며느리가 밉고 두려우셨을 거야.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30년 동안의 차가운 대우, 날선 말들. 그 모든 게 아들을 잃을까 봐 두려워서였구나. 미안해요, 어머니.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30년 동안 어머니를 미워했던 제 자신이 미안했어요. 물론 예전의 일들이 모두 치매 때문이었다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적어도 어머니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는 걸 이해하게 된 거죠. 다음 날부터 어머니를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방어적으로 대하지 않고 진심으로 돌봐드렸어요. 어머니, 오늘 날씨가 좋네요. 산책하실까요? 산책? 어디로? 아파트 정원만 잠깐 돌아요. 꽃도 보고 햇볕도 쬐고요. 휠체어에 담요를 덮어드리고 정원으로 나갔어요. 시어머니는 꽃을 보며 환하게 웃으셨어요. 예쁘네. 이 꽃 이름이 뭐지? 장미예요, 어머니. 장미. 우리 집에도 장미가 있었는데 가끔 이렇게 예전 기억을 말씀하실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귀 기울여 들었어요. 어머니 친정집에 장미가 있었어요. 응. 빨간 장미가 큰 게 있었어. 어머니가 좋아하셨거든. 시어머니의 어머니, 즉 시할머니 이야기였어요. 그분도 일찍 돌아가셨다고 들었거든요. 그분이 그리우세요? 응. 많이 그리워. 그날 시어머니는 유난히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어린 시절 친정집 이야기, 시집 오던 날 이야기, 남편과의 추억들. 우리 남편이 참 좋은 사람이었어. 일찍 죽어서 그렇지. 많이 그리우시죠? 응. 아직도 꿈에 나와. 고생 많았다고 말해주거든. 눈물이 글썽이는 시어머니를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이분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아픔이 있으셨구나. 그 아픔을 혼자 견디며 아들을 키우셨구나. 은정아, 고마워.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가 제 이름을 정확히 부르시며 말씀하셨어요. 깜짝 놀랐죠. 몇 달 만에 처음 듣는 고마움의 인사였거든요. 어머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30년 만에 처음 듣는 고마움의 인사였거든요. 내가 많이 힘들게 했지? 그날 어머니는 유난히 맑으셨어요. 치매 환자들에게 가끔 있는 일이라고 의사가 말했던 그런 순간이었죠. 아니에요, 어머니.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그때만큼은 진심이었어요. 정말로 힘들지 않았던 것 같았거든요. 내가 우리 아들 잘 돌봐줘서 고마워. 손자들도 잘 키웠고, 어머니가 더 잘 키우셨어요. 아니야. 네가 다 한 거야. 나는 너무 못됐어.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시는 순간이었어요.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좋은 며느리 만나서 다행이야. 우리 아들이.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그 후로는 다시 저를 알아보지 못하셨지만 그 한마디가 제게는 30년간의 상처를 치유하는 말이었어요. 6개월 후 어머니는 조용히 잠드셨어요. 마지막까지 제가 돌봤어요. 손을 잡고 좋아하시던 트로트를 들려드리면서요. 어머니, 이제 시아버지한테 가세요. 많이 보고 싶으셨죠? 마지막 순간까지 어머니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그 손길이 더 이상 차갑지 않았거든요. 장례를 치르며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셨어요. 정말 효부야. 30년 동안 참고 또 참으면서 시어머니 치매 돌보는 며느리 흔하지 않은데.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제가 특별히 대단한 며느리가 아니라는 걸요. 그냥 사람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아이들도 달라졌어요. 엄마, 정말 대단해. 할머니를 끝까지 돌봐드리다니. 큰아들이 말했어요. 엄마가 우리한테 가르쳐 준 게 이런 거구나. 어떤 상황에서도 가족을 포기하지 않는 것. 둘째 딸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남편도 변했어요. 여보, 정말 고마워. 엄마가 마지막에 행복해 하셨어. 당연한 일했을 뿐이에요. 당연하지 않아. 30년 동안 그렇게 힘들었는데. 나도 미안해. 엄마 편만 들고. 30년간의 고통이 결국 제 가족에게는 가장 소중한 교육이 되었던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법, 끝까지 책임지는 법, 용서하는 법을 몸소 보여줬던 거죠. 그리고 홈캠이 보여준 진실. 때로는 우리가 보는 것과 실제는 다를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어떤 갈등도 결국 사랑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지금도 가끔 그 홈캠 영상을 봐요. 시어머니가 혼자 중얼거리시던 그 장면을 보면서 생각해요. 우리 아들, 며느리한테 뺏기면 안 돼. 이제는 그 말이 이해돼요. 어머니에게 아들은 전부였거든요.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어 혼자 키운 아들. 그 아들만이 어머니의 희망이고 삶의 이유였던 거죠. 그리고 깨달았어요. 결국 우리는 모두 같은 마음이었다는 걸요.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 소중한 사람을 지키고 싶은 마음. 다만 표현하는 방식이 달랐을 뿐이에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이 관계가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사랑할 수 있는 관계라는 걸 알았거든요. 다만 시간이 좀 필요할 뿐이에요. 3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처럼요.
그리고 무엇보다 작은 홈캠 하나가 제게 준 가장 큰 선물은 진실이 아니었어요. 바로 용서와 이해였죠. 이제야 진정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저의 이야기에 함께했던 홈캠은 홀로 계신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제품이에요. 댓글에 있는 링크를 누르시면 편하게 바로 구입하실 수 있도록 해놓았어요. 우리 부모님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구독 눌러주시면 다시 뵈러 올게요.